안녕하세요 여러분, 데이즈입니다. 북클럽 문학동네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야! 네, 제가 사실 여러분 작년에도 좀 늦게 가입을 했어요. 끝까지 고민을 하다가. 그 재작년 활동을 돌아보니 제가 책들과 굿즈를 너무 좋아하지만 문학동네는 독파 앱을 통해서 그 북클럽 활동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저랑 좀 맞지가 않더라. 이렇게 앱으로 활동하는 걸 잘 못하더라고요. 또 오프라인 제휴처 혜택들이 많은데 아무래도 제주에 살고 있어서 챙기지 못하는 게 아쉬웠다. 그래서 고민을 했으나 작년에 그래도 그 패키지 자체는 너무 대만족을 했거든요. 우선 흰옥 룸스프레이 있었죠. 카페콤마 드립커피 있었죠. 또 그 받는 책들이 선택도서가 2권인 게 아쉬웠지만 북클럽 한정판 시집도 있었고 젊은 작가 수상 작품집이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어차피 매년 그 작품집을 구매를 하기 때문에 요차요차 이렇게 다 계산해 보니 5만원? 이득이다. 어차피 살 것만 같은 책들 굿즈를 함께 받으면 좋지 않나 해가지고 작년에도 가입을 했고 꽤 만족을 했어요. 근데 재작년과 동일한 단점이 있었다. 퍼 활동을 잘 해보자 라고 다짐을 했습니다만 젊은 작가 수상 작품집을 함께 읽는 독파가 있었는데 그것만 참여를 하고 이후로는 아예 못했다 그러더라니까요. 제휴처 혜택도 당연히 못 챙겼고 그래서 올해도 마찬가지 같은 이유로 또 고민을 하다가 구독자님들께서 올해 가입하시나요? 해서 둘러봤더니 또 읽고 싶은 책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 가입하자 하여 오늘 2026년 북클럽 문학동네 구성을 또 소개해드리고 제가 추천해드릴 문학동네 책들 마지막으로 제가 장바구니에 담은 책들 이렇게 좀 소개해보겠습니다. 4월 14일 화요일에 선 오픈을 하고요. 17일 금요일에 일반 오픈을 합니다. 지금 제가 4월 10일 금요일 아직까지는 도서 목록이 나오지는 않았어요. 그게 아쉽다. 미리 좀 알면 좋겠는데 우선 도서 4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북클럽 한정판 시집 언젠가 여백 따위는 잃어버려도 좋겠지. 좀 제목을 이렇게 뽑나? 25명의 시인이 뽑은 사색, 몰입, 틈에 관한 50편의 시 아직 공개되지 않은 선공개 시 포함. 제가 올해 시집을 또 꾸준히 읽겠다라는 큰 포부를 갖고 있고 또 마침 제가 운영하는 치토스 북클럽에서도 시 읽는 밤을 곧 열거든요. 이거 심지어 한정판이란 말이죠. 놓칠 수 없다. 언젠가 여백 따위는 잃어버려도 좋겠지? 다음으로는 특별한 표지로 읽는 가장 젊은 한국 문학의 흐름. 디자인은 구원을 하는 걸까? 아니면 죽음으로 이끄는 걸까? 젊은 작가상 수상 작품집 나왔죠. 나왔네. 참고로 여러분 젊은 작가 수상 작품집은 고급가 7,000원으로 판매되고 있어요. 딱 1년 동안. 그 후로는 15,000원이 됩니다. 2026년 우리가 주목해야 할 7인의 젊은 작가. 김채원, 길란, 남이현, 서장원, 위수정. 위수정 작가님 또 이상문학상 작품집을 제가 지금 쭉 읽고 있는데 읽으셨을까요, 여러분? 저는 눈과 돌멩이는 한편에 좀 느린 애도와 상실에 대한 겨울 장면의 독립영화를 보는 느낌이었고 근데 눈과 돌멩이 읽으면서 그 영화가 떠오르더라고요. 여러분께 일전에 소개해드렸던 영화인데 레빗 인 홀인가? 거기에 그 장면이 나오거든요. 아이를 잃은 부모의 마음은 평생 동안 내 주머니에 돌멩이를 쥐고 사는 기분이다. 손을 넣으면 늘 만져지고 묵직하고 이 대상 작품에서도 이 돌멩이가 큰 상징을 갖고 있거든요. 타인을 내 방식대로 이해하고 싶은 마음 그게 또 애도하는 마음으로 이어지는 아주 상징적인 요소였는데 근데 지금 우리 문학동네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정신 차려. 여튼 젊은 작가상 수상작품집에서 위수정 작가님을 또 만나다니 기쁘다. 다음으로 이미장 작가님 또 함윤희 작가님. 대상은 김채원 작가님의 별 3개가 떨어지다. 사촌자매인 나와 혜임이 몇 달째 연락이 두절된 할아버지를 찾아가는 것을 시작으로 가족사에 얽힌 상처를 나눠받는 이야기다. 근데 여러분 요즘 문학상들 보면은 대상짝에 늘 애도 키워드가 포함되어 있어요. 이것도 트렌드라고 볼 수 있으려나? 근데 저는 애도에 대한 작품 좋아합니다. 다음으로는 내가 고르는 선택 도서 2권 얼리버드에서만 600권 플러스의 압도적 도서 리스트. 근데 이게 조금 얼리버드와 관계없이 그냥 도서는 많을수록 좋은 거잖아요. 그리고 이 중에서 북클럽 한정판 도서 3종을 선택을 할 수 있대요. 그게 바로 1000명간의 고래. 북클럽팀 선정 리커버 희망하는 책 1위래요. 근데 리커버판 표지가 더 멋지다. 놀랍게도 이거 몇 번 언급했지만 제가 고래를 아직 안 읽었어요. 명작의 향기를 수년째 맡고는 있는데 그 고래라는 제목이 안 끌린다? 모비딕 같다고 할까나? 읽을 거예요. 읽을 것입니다.
근데 이거 밀리에 있던 것 같아요. 밀리에 있다는 이유로 이렇게 수년째 독서를 미루고 있는 소장하는 책 느낌이 날 때가 있어요. 밀리에 등록되어 있는 책들. 다음으로 사랑과 결함. 제가 요거는 작년에 북클럽 도서로 받았어요. 아직 안 읽었네요. 근데 요거는 원래 표지가 더 이쁜 것 같다. 근데 리커버판은 기본 표지에 새로운 커버를 씌운 형태래요. 오케이. 다음으로 모우어. 또한 오리지널 표지가 더 좋은 것 같은데 저 모우어 읽고 있습니다. 너무 이쁘죠, 여러분? 제가 이렇게 반짝반짝하는 표지들을 참 좋아하는데 완전 제 퍼스널 컬러예요, 요거. 퍼스널 컬러 하니까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이 립 정보를 물어보셔가지고 다이소예요, 다이소 요거. 요거 2개거든요. 제가 썸머 라이트 쿨톤? 이었나? 하나는 립 펜슬이에요. 딘토 립 라이너 11 미스티 로즈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블러 립스틱 같은 건데 태그 벨벳 블러밤 4호 하티핑크 제 퍼스널 컬러의 립 조합이다. 아무튼 요것도 퍼스널 컬러다. 네, 천살란 작가님의 소설집은 이렇게 쭉쭉 읽기보다는 한 편 한 편의 여운이 좀 강해가지고 느리게 읽고 있습니다. 이 책이 2025년 북클럽 선택도서에서 탑 10을 놓치지 않았대요. 아무튼 요 3권 플러스 알파 가 총 600권에 달한다. 그다음에 이거 외에도 연말 송년 키트가 있어요. 제가 송년 키트를 영상으로 따로 담지 않았던 것 같은데 뭐였더라? 아무튼 커피가 또 와서 행복했었다. 그건 기억이 납니다. 저는 북클럽 키트에 들어가면 좋은 거는 늘 무지지 공책, 연필, 커피. 그 다음에 우선 굿즈들 볼게요. 이달책 미니 파일. 문학동네는 이달의 책이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해요. 편집자 레터, 독서 가이드를 포함한 이 책 패키지인데 그래서 좋아하는 책이 있으면 때에 따라서 이제 자유롭게 가입을 하면 되는데 계속 꾸준히 하는 분들을 위해서 미니 파일을 굿즈로 넣었네요. 그리고 젊은 작가상 수상작품집을 이달책 키트로 만들어가지고 이달책을 경험할 수 있대요. 이거 너무 좋다. 구성이 설명서, 작가 7인의 편지, 책 등 스티커, 멤버십 카드, 20여고 제휴처에서 누리는 할인 혜택, 카드 하나로 영화? 영화도 있었나? 영화? 그럼 저도 볼 수 있지 않나? 카페 공연 할인까지. 여러분 지금 유료 할증료 때문에 비행기 티켓 값이 국내선도 이제 치솟을 거라는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좀 마음이 많이 위축된 상태예요. 서울국제도서전 포함. 그러니까 그 비행기 티켓 값으로 차라리 제주 모르는 동네를 가서 여행을 하고 책을 쇼핑하고 사선 안으로 마음이 요즘 가고 있어요. 물론 티켓 값을 봐야 알겠지만 하여튼 그런 상태다. 네, 그냥 공연이란 단어에 공연은 육지에 많으니까 생각났어요. 독파 챌린지 무제한 이용권. 젊은 작가 수상작품집 독파 챌린지는 지금 모집 중에 있어요. 그래서 저 또한 신청은 완료했습니다. 다다음 주에 시작하더라고요. 카페 커피 드립백. 카페인 그리고 디카페인 한 종씩 나오고 또 패브릭 티코스터를 주더라고요. 가끔 이렇게 종이 티코스터를 봤는데 이거는 사실 음료 좀 흘리면 더 이상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쉬웠는데 이런 패브릭 티코스터 기쁘다. 얼리버드 한정이 있네요. 맥파이 앤 타이거 차가 포함되어 있어요. 너무 좋다. 호박차랑 감잎차. 제가 요즘 차를 아주 꾸준히 마시고 있어서 궁금합니다. 얼리버드 요 혜택 좋네요. 선착순 이런 내용은 없어요. 이런 구성이고요. 제가 현재 읽고 있는 문학동네 책들이 3권이 있어요. 명랑한 이지봉의 짧고 투쟁 없는 삶. 이거 밀리에서 뜨독할 때마다 찬찬히 읽고 있는데 재밌더라고요. 이 이시봉이 소설 속 주인공이 기르고 있는 개의 풀네임이에요. 풀네임. 시봉 하면 안 되고 이시봉. 근데 어느 날 산책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놀이터에서 이 이시봉이 학대를 받고 있는 길고양이를 구출해줘요. 근데 그걸 누가 영상으로 담아서 SNS에 올리고 그게 바이럴이 돼가지고 이시봉이 아주 히어로 도구가 되었는데 갑자기 어떤 수상한 자들이 들이닥칩니다. 이시봉의 이 혈통이 어마어마하다. DNA 검사를 하겠다. 흥미롭죠? 다음으로 부끄럽지만 절창. 이 절창이 아주 시작부터 다크하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그 다크한 이야기를 잘 소화를 못하는 때인 건지 나중에 다시 좀 몰입해서 읽자 해놓고 아직 시작을 못했다. 지금 가득 찬 봄 기운으로 마저 읽을 생각입니다. 또 이 문학동네 키트가 또 오는 데까지 시간이 소요가 될 거잖아요. 발송일이 나와 있나? 26일 이후로부터 발송이 되겠죠? 하여튼 저는 그때까지 하여튼 저는 패키지를 오픈하기 전까지 요 3권을 한번 읽어보면 어떨까? 다음으로 소장 중인데 아직 안 읽은 문학동네 책들. 너 정말 가입해도 괜찮니? 이걸 생각하려고 봤는데 이제 작년에 받은 사랑과 결함. 제가 작년에 은희경 작가의 새해 선물을 이제 북클럽 도서로 또 받았거든요.
작가님이 이어서 읽으면 좋다라고 직접 추천해주신 마지막 춤은 나와 함께를 구매를 했어요. 다음으로는 제 5 도살장인데 이게 소전천관 목록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정영목 번역가님이 옮기셨어요. 일단 블랙 코미디 소설이라고 하는데 달록 선생이 자기 취향이 아니라고 저에게 하사해주신 책이거든요. 포장하고 있는데 빨리 읽고 싶고, 마지막으로는 저의 최애 작가님 중 한 분인 강하규 작가님의 화이트호스. 이렇게 앞서 소개한 병렬 독서 중인 세 권과 함께 빠른 시일 내에 읽어보자. 읽어야 죄책감 없이 북클럽을 즐길 수 있지 않겠냐, 나야. 그리고 제가 추천하는 문학동네 책들. 첫 번째는 레이먼드 카보의 대성당. 이 작가를 무라카미 하루키가 여러 책에서 샤웃아웃을 해가지고 알게 되어서 읽게 되었어요. 그래서 따라 읽고 보니 단편 소설의 힘이 어마어마하구나. 전에는 제가 좀 장편 소설을 선호하는 독자였거든요. 근데 이 레이먼드 카보의 대성당을 읽고서 단편집을 사랑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또 김연수 작가님도 여러 번 언급했던 작가여가지고 읽었었던 것 같아요. 일단 이 작품은 무조건 추천드리고, 어니스트 헤밍웨이의 킬리만자로의 눈, 제가 가장 좋아하는 책입니다. 이 또한 단편집이에요. 아프리카 여행의 경험이 담긴 작품인데, 제가 이 책을 읽고서 언젠가 내가 신혼여행을 간다면 무조건 아프리카로 가겠다 해서 만나는 애인들마다 이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아프리카 갈 거다. 근데 미래에 저는 결혼을 안 하는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갈 거예요. 그냥 여행으로요. 그러니까 저희가 헤밍웨이 생각하면은 뭐 노인과 바다, 그리고 여러 장편들이 떠오르는데 그는 사실 단편의 대가다 느껴보시면 좋겠고요. 이언 맥큐언의 속죄를 소설화하였다. 치밀한 심리 묘사에 좀 쿵쾅쿵쾅 거리는 마음을 부여잡으며 읽었던 것 같습니다. 속죄 이후로 제가 이언 맥큐언을 읽기 시작했고요. 다음으로 읽을 책이 있나? 다 읽은 것 같다. 이언 맥큐언도 구매해야 하는데, 이거 10대 후반에 읽었던 것 같은데, 첫 번째로는 고슴도치의 우아함, 인생의 허물을 어떻게 참고 살아가는가, 그걸 아주 아름답고 지적이게 담은 소설책입니다. 주인공 소녀가 너무 똑똑해요. 인생을 다 알았으니 더 이상 살 이유가 없다. 생을 스스로 마감하기로 결심을 하는데, 같은 건물 내 여러 어른들을 만나며 변하는 아주 따뜻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 앞에 생 에밀 아자르 책이 있죠. 이것도 이제 소년의 이야기인데, 사랑 없이 우리는 살아갈 수 있을까? 이거랑 고슴도치의 우아함, 두 권이 저의 10대 시절의 인생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기 멈출 때, 뱅하민 라바투트, 인류의 천재성이 어디까지 도달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광기는 우리를 어디로 나아가게 하는가? 그 아름다움과 위험을 담은 논픽션 서사를 담은 픽션입니다. 내일 또 내일 또 내일, 가브리엘 제빈. 우정 하면은 저는 이 책을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것 같아요. 제가 게임을 해본 적도 없고 잘 모르고 오히려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던 한정판 인간이었는데, 이 책을 읽고서 게임 또한 아름다운 세상이구나, 상상력과 한 사람의 가치관이 담겨져 있는 하나의 작품이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해준 한 30년간의 우정을 담고 있는 멋진 책입니다. 이제는 한국 소설들 추천드릴게요. 제가 3일절에 소개해드렸던 김은 작가의 하얼빈. 김은 작가님 너무 유명하신데 제가 이 책으로 처음 읽었어요. 그리고 문체에 아주 깜짝 놀라고 말았다. 문장이 아주 짧아요. 그런데 묵직하고 서늘해요. 한 문장 읽을 때마다 제 그냥 심장에 칼이 박히는 느낌? 실제 김은 작가님이 모두 원고지로 소설을 쓰신대요. 그리고 늘 덜어낸다고 하시더라고요. 인간 안중근의 뜨거운 시간을 담은 소설입니다. 작년에 읽은 은희경 작가님의 새해 선물.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삶의 위선, 그리고 또 그 아래 감춰져 있는 인간이 바라는 사랑, 따뜻함, 이런 것들을 참 냉소적으로 아주 재밌게 그린 책입니다. 아직이시라면 여러분 강력 추천드리고, 박상영 작가의 1차원이 되고 싶어. 이거는 20대 초중반 독자분들에게 추천드리는데, 우리가 아주 뜨겁게 사랑할 때 나를 구원하고 싶은 마음이 타인에게 향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너를 사랑하는 마음 아래에 깔린 나를 좀 바라봐줘, 나를 좀 사랑해줘, 그 마음을 아주 애절하게 잘 담은 소설 같아요. 박상영 작가님 신작 나왔나? 요즘 소식을 왜 못 들었을까요? 아주 없죠 여러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장강명 작가님의 금음 또는 당신의 세계를 기억하는 방식. 이 소설은 고등학생 때 자신을 너무 괴롭히던 동급생을 살해하고 교도소에 갔다가 복역 후 나오는 주인공의 시점으로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여러 인물들의 이야기가 펼쳐지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한 사람이 타인과 어떻게 엮여 있는지를, 얼마나 다른 삶들이 공존할 수 있는지를 소설이 알려주는구나, 그래서 책을 읽는구나 라고 알게 해준 좀 저에게는 강렬한 책으로 남아있습니다. 속죄를 읽을 때 마음과 좀 비슷했던 것 같아요. 이승우 작가님의 모르는 사람들인데 여기에 그 문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을 견딘다는 것은 나를 견딘다는 뜻이기도 했다. 무력함 그리고 자율적이지 않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제가 이 시절 좀 일로서 아주 바쁜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어요. 근데 이 단편집에서 주인공이 던지는 질문, 이 부조리함을, 이 무력함을 어떻게 하는가를 함께 떠올릴 수 있어서 오히려 역설적으로 힘이 되었다. 그런 책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그저 이 표지가 아름다워서 골랐다. 다음으로 위시리스트, 읽고 싶은 책들입니다. 살만 루슈디의 악마의 시, 여러 영상에서 읽고 싶다라고 언급을 한 책이기 때문에 얘는 도대체 언제 읽는다는 거야? 생각하실 것 같은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키워드이기도 하죠. 인간의 욕망으로 빚어진 믿음, 그리고 그것의 모순. 이 책이 신성모독 논란으로 작가가 삶의 위협까지 받았던 아주 문제작입니다. 테러로 폭파된 비행기에서 추락하며 각각 천사와 악마의 형상으로 변해가는 두 인도인 남성을 통해 종교 이주 그리고 선과 악의 모호한 경계를 다룬 장편소설이다. 살만 루슈디가 또 앞서 쓴 한밤의 아이들, 이 또한 2권짜리고 인도 독립이 선포하는 자정 정각에 태어나 특별한 신통력을 갖게 된 주인공 살림의 기이한 운명을 통해 인도의 현대사를 마법적 사실주의로 그려낸 장편소설이다. 인도 여행 가보신 분? 가보신 분들의 후기가 궁금해요. 코맥 메카시의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이게 영화로도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제가 그걸 틀자마자 좀 무서워가지고 껐던 기억이 있거든요. 제가 그러나 텍스트로는 좀 용기가 있는 편이라 넣어봤습니다. 악은 어디에서 시작되었으며 인간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가? 200만 달러가 든 돈가방을 들고 달아나는 모스와 그를 쫓는 기괴한 살인마 시거, 또 그들의 뒤를 쫓는 벨 보안관의 긴박한 사투. 텍스트로는 가능할 것 같다. 슈테판 츠바이크의 감정의 혼란입니다. 제가 츠바이크의 다음 읽을 책도 넣긴 했습니다만 올해 안에 또 읽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넣었습니다. 이유가 가지각색. 엘리자베스 스트라우트의 이야기를 들려줘요. 이 제목으로 비슷한 느낌의 그 민음사 젊은 작가 책 있지 않아요, 여러분? 나에게 이야기해줘? 그 책도 제가 제목이 너무 귀여워가지고 읽었었는데 이 책도 물론 스트라우트 파워도 있지만 제목이 귀엽게 느껴지더라고요. 스트라우트가 20년 동안 집필한 작품들의 주요 인물이 모두 등장한대요. 그럼 안 되겠다. 안 읽은 책도 있어서. 이언 맥큐언의 레슨 넣어놨네요. 이게 최신작이죠? 이게 무슨 레슨일까? 피아노 레슨? 레슨이라고 검색하니까 레슨인 케미스트리가 나오네요. 제가 최근 그 창비 교양백그램 신작 AI 책 영상에서 레슨인 케미스트리의 주인공이 집에서 로잉머신을 타는데 그게 너무 멋져가지고 제가 헬스장에서 손민수를 하다가 크게 이석증이 왔다. 그래서 헬스를 한 달인가 쉬었어요. 너무 심하게 와가지고. 그래서 한 구독자님이 그러면 실내 자전거 추천한다라고 댓글을 남겨주신 거예요. 근데 제가 또 실내 자전거는 여러분 한 유튜버가 일어서가지고 자전거를 타는 운동 영상을 올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따라했어요. 그런데 그거 따라하다가 무릎이 나갔어요. 무릎이. 그래서 2달 동안 물리치료를 다녔다. 근데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요. 자전적 소설이에요. 평생도록 주인공의 삶을 쥐고 뒤흔든 사람 피아노 선생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인가 봐요. 진짜 피아노 레슨이네? 뭐 당연히 좋겠죠? 이언 맥큐언. 그리고 다음 책은 연매장 팡팡. 요거 많은 구독자분들께서 제가 진짜 좋아할 거다. 개구리 좋아하는 마음이라면 이건 미칠 것이다. 강력 추천해 주셨어요. 암울한 중국의 한 비극적인 사건을 담은 책인데 재밌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요것도 한 구독자분이 올해 책으로 뽑고 또 저한테 너무 추천을 주셔가지고 담은 책이에요. 사라진 것들. 빛과 물질에 대한 이론도 저 안 읽은 것 같은데요. 이 작가의 그 또 대표작이잖아요. 그쵸? 작가님 잘생기셨다. 시간이 우리에게서 가져가는 것들. 우리가 언젠가는 떠나보내야 하는 것들. 이를테면 청춘이나 예술 그리고 사랑에 대한 이야기들을 담은 단편집이래요. 최근에 제가 좀 우울감을 느꼈어요. 벚꽃 때문인데요. 예전에는 벚꽃이 막 피면은 기분도 살랑살랑 말랑말랑해지면서 마냥 좋기만 했던 것 같은데 이게 비가 왔다 갔다 하면서 더더욱 벚꽃을 즐기는 그 시기가 짧아지니까 이게 마치 너의 시간은 이렇게나 짧아 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갑자기 그렇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위수정 작가님의 자선작 그 일요일 그 단편이 또 그런 내용이에요. 나이든 중년 여성이 갑자기 지나가버린 젊은 돌이킬 수 없는 과거 그 상실을 어쩔 줄 몰라 해요. 이 시기에 맞물려 그런 글까지 읽으니까 이 사라져버린 시간에 그린 소설에 제가 좀 취약하다는 걸 느꼈어요. 과거를 잘 보질 않는데 갑자기 확 휘몰아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기를 열심히 쓰자고 올해 진짜 다짐했는데 아직 제대로 안 쓰고 있네. 리마인드, 일기 써! 다음으로 문학동네 북클럽에는 이 한국 소설집이 있어요. 그래서 넣은 작품들이 칼의 노래 김은, 검은 꽃 김영하, 생의 이면 이승우. 그리고 이 세 권이 서전천권에 다 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칼의 노래는 정유재란 당시 이순신 장군이 마주했던 적군의 위협, 조정의 불신, 그리고 죽음이라는 근원적인 고독과 사투를 벌이는 내면의 기록이다. 얼마나 서늘할까. 생의 이면은 소설가 박북일의 삶을 추적하며 그의 어린 시절 상처와 결핍이 어떻게 예술적 승화로 이어졌는지를 탐구하는 소설 속의 소설이다. 아하는 저의 취향이 아니긴 하네요. 저는 소설가가 주인공인 책. 예술적 승화, 이 코드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작가는 소설을 쓰는 일이 또 평생의 일이다 보니 그런 대작들을 많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김영하 북클럽에서 제가 일전에 읽었던 미치노의 소설이었나? 근데 그거는 제가 예외로 너무 즐겁게 읽었습니다. 검은 꽃은 1905년 더 나은 삶을 꿈꾸며 멕시코로 떠났으나 에네켄 선인장 농장의 노예로 전락해버린 조선 이민자들의 처절한 유랑사. 제가 김영하 작가님의 전작을 다 읽었다고 오인했더라고요. 이 대작을 안 읽었어요. 박완서 작가님의 주디 할머니 단편집인데 이게 밀리의 서재에 있어요. 그래서 넣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박완서 작가님의 책이 잘 읽혀요. 너무너무 잘 읽혀가지고 저는 전자책으로 자기 전에 읽는 것도 참 좋더라고요. 편안하게 읽혀서. 카메라가 꺼졌어요. 너무 오래 찍었나봐요. 핸드폰으로 이어서 찍어볼까요? 핸드폰 거치대 된 것 같아. 잠깐만요. 이거를 이렇게 해야 되는 것 같아. 맞네, 맞아. 다음은 백온유 작가님의 약속의 세대. 제 최애 작가님에 또 포함이 되시죠. 페퍼민트. 백온유 작가님은 이름도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백시 참 이쁜 것 같아요. 백시. 저희 백시 친구가 너무 이뻐서 그런가? 하여튼 저 백시 사람한테 좋은 이미지 있어요. 아름다운 것 같아요. 소설집이겠죠? 우리는 왜 희망을 내팽겨치지 못할까? 7편의 소용돌이 같은 이야기. 재밌겠다. 요즘 자꾸만 단편집이 더 좋아요. 딱 수상작품집 시즌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단편이 좋아지는 때이다. 그리고 이 책이 지금 넘버원 위시리스트이긴 합니다. 편희영 작가님의 어른의 미래. 편희영 작가님의 어쩜 좋아. 기억이 안 나서. 편지는 확실히 기억하거든요. 재와 빨강. 제가 강렬한 한국 소설 추천할 때마다 늘 이 책을 언급을 하는데요. 코로나보다 훨씬 이전에 출간된 책인데 그 전염병 확산과 인간 사이의 불신을 아주 소름 끼치게 그린 대작입니다. 하여튼 그 작가님의 책 어른의 미래가 있더라고요. 문학동네에. 다음으로 작년 영상에서도 언급했던 설자한 시리즈인데 이게 끝이 났죠. 드라마든 책이든 끝나야 읽고 싶은 마음이 드는 저. 근데 뭐 탐정 같은 거면은 이 시리즈가 7세기 통일신라 배경으로 여성 탐정 설자은의 모험담을 그린 책인데 근데 이게 뭔가 에피소드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서 이후에 뭐 3군이 나와도 무방한 그런 책인가 보다. 근데 이 책 늘 있고요. 문학동네는 아무래도 미스리스트가 많은 게 밀리에 많이 안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읽고 싶은 실물 종이책들이 늘 이렇게 쌓이나 봐요. 마지막으로 문학동네에 SF 소설집이 있더라고요. 멋진 실리콘 세계. 이 멋진 세계를 뭔가 SF화 한 것 같은데 그런데 작가 라인업이 엄청 독특해요. 다뇨? 류추신? 우다영? 제 최애 작가님 중 한 분? 윤여경? 강강명? 전윤호? 조시연? 후지다이오? 이게 뭘까? 제가 작가 이름 잘 본 거 맞나? 과학기술 발전의 면면을 파헤치는 한주길 프로젝트. 그리고 추천사가 이세돌. 근사한 여운을 떠나 이 책 무지 재밌다. 단숨에 읽어버렸다. 너무 재밌죠? 이것도 읽고 싶어요. 근데 문학동네가 아쉬운 게 딱 2권 고를 수 있잖아요. 3권으로 늘려주면 안 되나? 너무 아쉬워요, 늘. 그래서 이 위시 리스트 중에서 탑 5? 2권만 고를 건데 탑 5? 멋진 실리콘 세계. 백운유 작가님의 약속의 세대. 한국 소설집 중 한 권. 칼의 노래이지 않을까. 연매장 팡팡. 레슨. 그렇게 될 것 같아요. 2권이 뭐가 될지는 아직 모르죠. 당일에 제 손이 가는 대로. 네, 여러분 이렇게 2026년 북클럽 문학동네 준비해보았습니다. 가입하실 분은 어떤 책들 염두에 두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또 최애 문학동네 책 있으신지 들려주세요. 알고 싶어요. 와 여러분. 그리고 최종 후보에 세계문학이 안 들어간 이유는 제가 세계문학이 있어요. 문학동네 코너 중에서 안 읽은 책들이.